안녕하십니까. PT 시험연구원 송윤준입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마스크 분류 및 안전 요건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마스크의 시장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스크의 종류, 마스크의 용도별 분류,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마스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스크에 대해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순서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는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거로 전문가들의 견해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완벽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계절형 독감처럼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향후에 지금의 필터 중심의 그 성능을 검증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요.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국내 마스크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용 마스크가 폭증을 했는데요. 6월 기준 현재 국내에서는 1억 장 이상 생산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생산 업체 수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1월 기준으로 2배 증가했고요. 현재는 약 한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서 호흡의 불편함 때문에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신규로 신설되었고요. 현재 71개사 142개 품목이 허가를 받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외국산 멜트블로버 방식의 필터 수입이 급증했는데요. 불량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불량 제품으로 생산된 마스크가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최근에 정부가 관련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허위가 446건, 특허 허위 표시가 745건으로 무더기 적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유래는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에 거즈 형태의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한 게 유래라고 알고 있고요. 이후에 다양한 제품으로 그 마스크가 발전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보건용 마스크라든가 수술용 마스크, 방한대 마스크, 에어 필터 마스크, 또 우주복 마스크, 공기정화형 우주복 마스크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향후에도 다양한 제품,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계속 발전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전자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공기청정 마스크가 개발되었는데요. 기술적 의미가 크다고 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현재 마스크는 성능이 좋으면 호흡이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제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헤파급 필터를 2개 장착을 했고요. 압력 센서를 통한 들숨과 날숨을 기억하는 알고리즘을 반영해서 호흡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장기간 착용할 상황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점도 또한 있습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는 보통 5에서 10g 정도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대신 이 제품은 라면 한 봉지 무게 정도 되는 130g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무게감 때문에 오는 불편한 점과 가격이 좀 고가라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도 향후에 이런 제품을 경량화하고 원가를 지속적으로 낮추게 되면은 K방역 제품으로서 국제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나노 필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에서 유독 논란이 됐던 부분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17개 제품을 수거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디메틸 포르마미드, DMF죠. 디메틸 아세트아미드, DMAC가 검출되어서 부작용이 좀 예측이 되는데요. 특히 피부병이나 급성 간염에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 DMF가 검출이 되냐면은 나노 필터를 만들 때 전기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나노 구조를 만들 때 전기 방사를 하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이 DMF를 첨가를 해서 약간 묽은 상태에서 전기 방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전기 방사를 하는 과정에서 DMF가 산화가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DMF가 다량으로 검출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시각처에서 이 나노 필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분야에 좀 관심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노 필터에 대한 이 유해 물질이 검출이 안 되는 가공 공정을 조금 더 연구 노력해서 나노 필터가 마스크에도 적용이 되는 기술을 좀 확보를 하면 시중에 많은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산업용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마스크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산하 한국산업안전진흥공단에서 관리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방진 마스크, 송기 마스크, 방독 마스크, 전동식 방진 마스크, 전동식 방독 마스크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가 이 산업용 마스크하고 잘 결합이 되면은 중간지대에 있는 아주 혁신적인 마스크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구분하는 용도별로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구분할 때 사용 목적과 사용 연령, 그 다음에 마스크에 들어가는 재질이 무엇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소관 부처와 관계 법령, 또 성능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선 정리를 하고 마스크에 대해서 성능 검증이라든가 안전 기준을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현재 마스크의 종류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방진 마스크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건용 마스크는 아시다시피 식약처 약사법에 의해서 의약 외품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KF 시리즈로 해서 성능 검증을 받고 있죠. 수술용 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은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품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환법 또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안전물질에 대한 안전요구사항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 마스크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구에 대한 방진 마스크에 대한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품목 이것도 같은 방진 마스크 그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KF 시리즈인데요. 80, 94, 99로 나누는데 80의 의미는 아시는 것처럼 0.6 마이크로메타 미세 입자가 80% 정도 차단되는 성능이 있을 때 표시를 해주는 마크입니다. 94는 이 사이즈 미세먼지 입자가 좀 틀린데요. 0.4 마이크로 미세 입자가 94% 정도 차단이 될 때 이 KF94를 쓸 수가 있고요. 99는 99% 정도의 차단 성능이 있을 때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해야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스크 유형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는데요. 그 일반형에는 접이형과 컵형이 있습니다. 필터 교체형이 있고요. 배기 밸브형, 필터 교체 배기 밸브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이제 수술용 마스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술용 마스크는 비말 차단용보다는 성능이 좀 뛰어난데요. 그 이유는 필터가 4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말 차단용 같은 경우는 2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통기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 사용 목적에 따른 성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스크린에 있는 공통 요구사항 4가지는 필수로 검증을 하게 되고요. 제품별 요구 성능은 보건 마스크 같은 경우는 고정용 머리끈 접합부의 인장 강도와 안면부 흡기 저항, 분진 포집효율, 누설률의 4가지를 필수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강도와 액체 저항성,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액체 저항성을 보게 되겠습니다. 좀 더 다음 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그 내용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류별 그 성능 검증을 하는 항목들을 종합해 놓은 자료인데요.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의 항목들은 모두 하여야 되는 필수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공통의 항목은 성상, 형상, 순도, 포르말데히드까지는 기본적으로 그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봐야 되고요. 머리끈 접합부의 인장 강도, 안면부 흡기 저항, 누설률, 분진 포집효율 이 3가지는 보건용 마스크에서만 보게 됩니다. 단 여기에서 분진 포집효율에 대한 파라핀 오일은 KF80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조금 더 보건용보다는 간단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 적용 항목을 보고 마지막에 액체 저항성과 강도를 보게 됩니다. 비말용 차단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액체 저항성만 공통 항목과 액체 저항성을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 장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6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진 포집효율의 2가지 시험 장비인데요. 에마나트륨 펌과 파라핀 오일에 대한 시험 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회분이라든가 순도라든가 이런 걸 보는 전기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설률을 하는 누설률 장비와 챔버 조건이 갖춰져 있는 누설률 시험 장비가 있고요. 안면부 흡기 저항, 항운 항습기가 필수 항목으로 구비가 돼야 이런 시험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의 UCLA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마스크를 재사용할 때에 성능의 손상이 가장 적은 부분이 뭔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연구를 한 것이고요.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하고 10분간 살균을 했을 때 필터의 손상이 가장 적은 걸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런 방법은 직접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보건용과 수술용 비말에 대한 품질 표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표시 사항은 슬라이드에 있는 8가지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8번째 있는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시리즈에 대해서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되고, 비말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KF 에이드라는 표시를 반드시 하시고 판매를 하셔야 시판품 조사 모니터링을 할 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체형 마스크 필터에 대한 품질 기준인데요. 공통 항목과 마지막에 있는 액체 저항성에 대한 시험과 세균 여과 효율을 반드시 하시고 교체형 필터에 대한 교체형 필터 마스크를 판매를 하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교체형 필터 마스크에 대한 예시를 세균 여과 효율에 대한 예시를 스크린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BFE 95 이상으로도 표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각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스크를 종류별로 안전 요건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마스크는 주로 잘 알고 계시는 면이라든가 부직포라든가 합성 수지제,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마스크를 만드는데요. 성능 검증보다는 KC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임의로 식약처처럼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적합성 선언에 대한 의미로 KC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 성능을 검증을 하고 판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식약처와 이 일반 마스크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마스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 연령에 대해 따라서 성능 검증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4세 이하인 경우에는 어린이용 마스크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성인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용 마스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단계 더 들어갔을 때 소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안전 기준에 대한 성능 검증이 차이가 있고요. 그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법령과 안전 기준도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고요. 13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소재에 따라서도 틀려지는데요. 성인용 14세 이상의 성인용 마스크의 좀 특이한 사항은 천연섬유나 합성섬유 부직포 같은 경우는 전환법의 대상 소재로 보고 합성 수지제인 경우는 비대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만 13세 어린이용 마스크인 경우에는 조금 더 성인용보다는 그 규제 항목이라든가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마스크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 요구사항을 종합 정리한 내용인데요.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로 검증을 하셔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밑에 있는 주사항에 해당될 경우만 시험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인용인데요. 섬유로 된 마스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중앙에 있는 성인용의 섬유 부직포를 보시면 되고요. 폐하라든가 포말데이드는 필수 항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릴 아민 같은 경우는 염색한 섬유 부분에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주석 화합물은 밑에 주사항을 보시면은 원단의 코팅이라든가 프린팅이 되어 있을 때만 적용하는 항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 일반 마스크에 대한 그 성인용과 어린이용의 그 품질 표시 사항인데요. 왼쪽에 있는 7가지는 성인용의 마스크의 필수 항목 7가지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어린이용 방한대 같은 경우는 8가지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12세 연령을 표시해 주고요. KC 로고를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마크로 해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마스크의 안전 기준을 충족을 했을 때 공급자 적합성 마크라 해서 KC를 직접 인쇄해서 판매를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시중에 판매되어 있는 제품을 모니터링이나 수거를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잘 하셔야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판매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용 합성 수지제 마스크에는 7가지 이 항목을 차례로 그 인쇄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마스크에 대한 그 요구 조건과 품질 표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에 대한 그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좀 요약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그 품목 허가 및 품질 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품질 검사를 받고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득한 다음에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품목 허가를 먼저 받으시려면은 식약처에서 당연히 받아주지를 않겠죠. 그래서 품질 검사에 대한 성능을 검증을 한 이후에 식약처 홈페이지나 관련 서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처럼 신청 접수 심사 이런 절차를 밟아서 판매를 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판매를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품목 허가를 할 때 어떤 자료가 준비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품목 허가에 대한 내용은 슬라이드에 있는 이 문서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신청하실 때 신고를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KN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반드시 그 허가를 국내에서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질문은 재수입 시 품목 허가를 또 받아야 되나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품목 허가는 생략이 되고 제품 검사에 대한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품목 허가의 유효 기간을 여쭤보셨는데요. 5년이고요. 6개월 이전에 품목 허가에 대한 갱신 신청을 하셔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KF 인증을 해주는 기관은 국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국내에서는 7개 기관이 지금 그 인증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 KF94와 99의 제품은 세균을 죽이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세균을 죽이는 것은 아니고요. 세균을 차단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으로 된 방한대는 보건용 마스크 KF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셨는데요. 기술이 좋아지고 하면은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분진 포집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면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그 KF 인증을 받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진 포집 효율 시험 중에서 염화나트륨법과 파라핀 오일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염화나트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균 입자 사이즈가 0.6 마이크로입니다. 파라핀 오일 같은 경우는 그 평균 입자 사이즈가 0.4 마이크로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차단율이 좋겠죠. 파라핀 오일을 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에어로졸 상태와 가스상의 오일 성분의 저항성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설률 시험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료 5개를 10명의 피시험자가 챔버 안에서 5가지 동작을 하고 5가지 동작을 할 때 2분 동안에 마칩니다. 그리고 챔버 내의 농도와 마스크 안의 농도를 계산해서 누설률이 기준값 이하로 나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값이 46번 이상의 기준값이 적합해야지 판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누설률 시험을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누설률 할 때 또 불합격 확률이 좀 높은 이런 상황이고요. 의약예품 관련 시험을 의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의뢰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7개 그 기관을 통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식약처 홈페이지에도 그 7개 시험 기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한대 부직포 마스크에 대한 품질 표시 광고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허위 표시라든가 특허 허위 표시에 대한 내용이 적발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품질 표시 사항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허가된 제품인지 이를 확인하려면은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주소로 식약처 가도 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에 가셔서 제품명을 검색을 하시면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안 받은 제품인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사용 시 어떠한 주의사항을 해야 되는데요.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슬라이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의뢰를 하고 싶은데 필요한 시료량과 비용, 시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여쭤보셨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할 때는 보통 기간이 7일 정도 걸리는데 요즘 좀 많이 밀려 있는 관계로 좀 이거보다 좀 많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유 있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샘플이
최소 85개 이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술용은 28개, 비말용 차단 마스크는 25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스크 크기를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 있는 내용처럼 측정 부위를 재서 오른쪽에 있는 4가지 유형으로 표시를 하시면은 됩니다. 다음으로 수술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그 실효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시험 횟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효량도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용 마스크 대비 그 비말 차단용은 입자 차단 능력이 55에서 한 80% 수준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기성이 우수한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 허가사항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여쭤보셨는데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마스크, 방한대라든가 부직포 마스크에 대해서 실효수와 수수료를 여쭤보셨는데요. 방한대 마스크는 샘플 3개 이상이면 되고요. 부직포 마스크 같은 경우는 30개 이상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수료는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방한대 및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끈 부위도 시험 대상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유제로 구성돼 가지고 제작되었다면 시험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접합부의 인장 강도의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10뉴톤 이상이면은 통과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 1kg 정도만 버텨주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신조어가 있는데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이런 신조어가 있는데요. 거리두기를 우선 잘 하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Q&A 사전 질의를 받았는데요. Q&A 시간을 마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마스크 수급업체 변경 시 다시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허가 업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품이 같다 해도 허가 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원단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인증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연령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용이냐 성인용에 따라서 전환법에 따른 안전 요구사항이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 연령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사용 연령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전환법에 요구되어 있는 성능 인증을 검증을 하시고 판매를 하시면은 품질 표시 사항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충족을 하면은 판매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앞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슬라이드 29페이지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균 원사로 제식된 네오플렌 마스크의 효능 검증 또는
인증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원사에 항균 기능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효능 검증을 하는 차원인데요. 항균성이 있는 내용은 이미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능 검증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섬유 상태의 그 전환법에서 요구하는 KC의 안전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성인용이냐 아동용이냐에 따라서 항목이 좀 세분화되고 있고요. 그 기준을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항균성이 있다 그러면은 공인된 그 항균성 인증을 임의 인증을 받으시고 그 표시를 하시는 게 문제가 없고요. 잘못하게 되면은 항균 기능이 없는데 표시를 해서 항균 성능이 있다고 표시해서 그 판매를 하셨을 때 과대 광고로 오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반드시 인증을 안 받으셔도 임의 인증을 안 받으셔도 항균에 대한 성능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관련 증빙 자료나 데이터를 보관하시고 표시해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가지 Q&A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그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